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무려 7년 만에요. 미국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큰 세일, 그러니까 ICO가 다시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2017년에 그 뜨거운 분위기가 생각나기도 하면서도 방식이나 느낌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2018년 규제가 딱 강화된 이후로는 사실상 멈췄던 거잖아요. 미국 내 개인 투자자 대상 토큰 판매 플랫폼. 이걸 새롭게 선보였고 그 첫 번째 주자로 모나드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웠죠.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세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플랫폼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그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과거 ICO 시대의 여러 문제점들을 좀 극복해보려는 시도와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모나드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이게 당신의 투자 전략이나 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분석해보죠. 네, 먼저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인지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2018년 이후로는 미국에서 그 증권법 관련된 규제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ICO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미국 투자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정확합니다. 합법적 참여. 이게 키워드예요. 2017년, 18년 그때 ICO 건풍은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코인베이스의 시도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이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딱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규제 환경에 맞춰서 진화한, 뭐랄까, ICO 2.0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과거 ICO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그 공정성이었잖아요. 소위 광클 경쟁, FCFS. 그 선착순 방식 때문에 뭐 서버는 터지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마감돼서 아예 참여조차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그런데 이번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이런 방식을 버리고 아래에서부터 채우는 filling up from the bottom 알고리즘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이건 확실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핵심 장치 같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고 또 이 플랫폼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방식은요, 소액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토큰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 참여 금액이 $100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플랫폼은 $100를 신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물량을 쫙 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판매할 물량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 뭐 예를 들어 $200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식으로요. 가장 낮은 신청 금액부터 순서대로 물량을 채워나가는 방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넣었다고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먼저 확실하게 보장해준다 이 말이군요. 이건 정말 고래라고 불리는 그 거액 투자자들이 초기 물량을 막 독점했던 과거의 문제점들, 그걸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라고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공정해 보이는 걸 넘어서 실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토큰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과거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소수의 대형 투자자한테 물량이 확 쏠리면서 그 탈중앙화라는 원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더 넓은 커뮤니티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확실히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런데 단순히 배분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토큰을 받고 나서 금방 팔아버리는 단기 투자자에게는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30일 이내에 매도하면 다음 세일 참여에 불이익이 있다고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일이면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한텐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의도는 명확해 보여요. 토큰을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 던져서 단기 차익만 노리는 행동, 이걸 좀 제지하고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진성을 떠나 커뮤니티 기여자를 우대하겠다, 이런 거죠. 물론 30일이라는 기간 설정이나 페널티 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성, 즉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커뮤니티 빌딩을 지향한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사용자 보호와 함께
진정한 커뮤니티 중심의 분별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배분, 그리고 장기 투자자 우대.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의 투명성하고 안전 아니겠습니까? 과거 ICU 중에는 백서 한 장 달랑 내놓고 자금 모으거나 심지어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사기였던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비책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그 부분 역시 과거와 달라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몇 가지 강력한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첫째는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팀, 그리고 초기 투자자 같은 내부 관계자들은요. 토큰 세일이 끝난 후에 최소 6개월 동안은 자기들이 가진 토큰을 장외 거래, OTC나 거래소 같은 2차 시장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락업 조항이죠. 초기 시장 가격이 막 급격하게 변동하는 걸 막고 내부자들이 너무 빨리 차익 실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방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을 판매하려는 모든 프로젝트 팀은 자기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그리고 토큰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경제 모델, 즉 토크노믹스, 핵심 팀원들의 경력과 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투자에 따를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부실한 정보 공개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죠.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내부자는 6개월 락업에 상세 정보 공개 의무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네요. 혹시 참여할 때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같은 건 없나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여 수수료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토큰을 판매하는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발행사로부터 전체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로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또 규제 친화적인 플랫폼을 코인베이스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건 아닐 텐데요.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0월에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죠. 코비가 설립한 온체인 펀드레이징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습니다. 약 3억 7,500만 달러라는 꽤 큰 금액이었는데요. 에코는 소나라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블록체인상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자금을 모으는 기술력으로 주목받던 곳이죠. 아, 에코 인수 소식은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출시된 이 플랫폼이 바로 그 에코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나 운영 주체 면에서 이번 새 플랫폼은 에코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두 플랫폼 모두 커뮤니티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토큰 발행 및 펀드레이징 생태계 구축이라는 코인베이스의 더 큰 비전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코인수는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코인베이스의 전략적인 투자였고요. 이번 새로운 플랫폼 출시는 그 전략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거죠. 아, 단순히 플랫폼 하나 낸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그럼 앞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매달 하나씩 공개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코인베이스는 매달 10개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엄선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 공개 토큰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는 프로젝트들은 토크노믹스, 팀 정보, 잠재적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플랫폼 자체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가격의 구매 주문을 미리 넣어둘 수 있는 지정과 주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나 코인베이스 생태계에 꾸준히 기여해온 활성 사용자들에게 토큰 배정 시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도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용자 경험이나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이 계속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의 첫 번째 타자, 모나드, M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모나드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토큰 세일 구조나 특징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나드는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그러니까 EVM 호환성을 갖춘 새로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주로 거래 처리 속도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토큰 세일 구조하고 토크노믹스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나드 토큰, MNO는 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설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75억 개의 MNO 토큰이 이번 코인베이스 플랫폼을 통한 공개 셀 물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개당 0.025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최소 100달러부터 최대 10만 달러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번 세일에서 준비된 75억 개가 다 팔리지 않는다면 남은 물량은 소각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 개발 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 판매 물량이 7.5%면 나머지 92.5%는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특히 초기에 시장에 풀리는 유통량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네, 그 토큰 배분 계획을 보면 프로젝트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공개 판매 물량 7.5% 외에 전체의 3.3%인 33억 모던은 커뮤니티 기여자나 초기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되는 에어드롭 물량으로 배정됐고요. 그리고 상당히 큰 비중이죠. 38.5%, 그러니까 385억 모는 앞으로 모나드 생태계의 성장이나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등을 위한 장기적인 생태계 기금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6%, 거의 절반이 넘는 물량인데요. 이 물량은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팀,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 자금을 지원한 투자자들, 또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재단, 트레저리 몫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50.6%에 해당하는 모든 물량이 최소 1년 이상 시장이 유통되지 않도록 락업, 즉 매도 제한 조치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초기 시장 유통량이 전체 발행량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초기 매도 압력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락업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락업된 토큰으로는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보통은 락업된 물량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모나드는 왜 이런 좀 이례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이 부분이 모나드 토크노믹스 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공정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락업 상태인 대규모 물량, 그러니까 팀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토큰까지 스테이킹에 참여해서 이 높은 초기 보상을 다 받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시장에서 토큰을 구매하거나 에어드롭을 통해 얻어서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일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초기 보상이 내부자들에게 너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모나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락업 기간 중에는 해당 토큰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건 초기 스테이킹 보상이 실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참여하는 일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더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유도하려는 영악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래에서부터 채우는 그 배분 방식과 더불어서 토큰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단순히 락업 기간만 길게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상 쏠림 문제까지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정말 세심합니다. 그럼 이 락업 물량들은 언제쯤 시장에 풀리게 되나요? 이 락업 물량들은 한 번에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제됩니다. 모든 락업 물량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시점은 2029년 4분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까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물량이 서서히 시장에 나오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건 초기 시장의 급격한 매도 압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큰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의 주요 거래소가 이렇게 7년 만에 개인 투자자 대상의 토큰 세일을, 그것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분내와 붕책 적재 환경 경화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스스로를 미국 역사상 가장 친크립토 정부라고 칭할 정도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은 해당 행정부의 자체적인 주장이며 저희가 이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사실 전달 차원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분위기가 코인베이스처럼 규제 준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온 기업들이 과거에는 좀 조심스러워했던 새로운 시도들, 예를 들어 이번과 같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토큰 세일 플랫폼 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완화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 역시 이번 플랫폼 출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과거 ICO의 부활이 아니다. 새롭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로의 복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규제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죠. 따라서 이번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은 단순한 플랫폼 출시를 넘어서 사실상 합법적 ICO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종합해보면 코인베이스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새로운 토큰 판매 채널 하나를 추가했다, 이런 것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격했던 규제 환경 속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을 무기로 ICO를 부활시키는 첫 번째 시도이자, 무엇보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난 7년간 사실상 닫혀있던 새로운 투자 기회의 문을 다시 열어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규제 친화적 토큰 세일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과 규제 당국 모두 이 사례를 규제 친화적 혁신 모델로서 아주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겁니다. 2018년 이후 굳게 닫혔던 문이 새로운 규칙과 함께 다시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ICO라는 단어는 과거의 그 무분별하고 위험했던 이미지를 좀 벗고 합법성, 투명성, 규제 준수라는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규제와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합법적 ICO 2.0 시대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막을 올렸습니다. 참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 2017년의 그 투기적 광풍과는 명확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이 합법적 ICO 2.0은 과연 어떤 종류의 투자자 행동과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이 새로운 코인베이스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